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로 이름풀이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는 신문사 이름뉴스 운영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이 있는가, 나쁜 이름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에는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름은 소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름 기운으로 구성된 이름이 있고 나쁜 이름 기운으로 구성된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는 다릅니다. 어떤 이름이건 간에 누구나 이름처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의 기운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름 경영을 하면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출발점, 나 알기, 어드카빙주 성명학을 활용한 이름 경영으로 가능합니다. 어드카빙주 성명학은 이름 뉴스를 보도하는 성명학 이론입니다. 기존 성명학과 매우 다르고요. 이름풀이로 인생 매 순간, 인생이라는 게 인생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또 되돌아보는지 그 연속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이 어드카빙주 성명학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타 성명학과 다른 것이죠. 성명학은 창시자나 구전에 따라서 몇몇 성명학들이 있죠. 다 나름 주장하는 이론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A 성명학으로 보면 좋은데 B 성명학으로 보니까 나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 서로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될 때 그 당사자는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활용이 되는 성명학 이론이 숫자로 기lum을 본다라는 수리 성명학인데요. 총 81개의 숫자를 영동수리라고 해가지고 그 숫자마다 각각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성명학입니다. 그 성명학에 의하면 지금 표시된 빨간 숫자로 되어 있는 숫자들 요거를 좀 더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예. 숫자 2, 4, 9, 10, 12, 14, 19, 20, 26, 27, 28, 30, 34, 36, 40, 42, 43, 44, 46, 54, 55, 56, 59, 60, 62, 64, 66, 69, 70, 72, 74, 76, 80. 요 숫자에 나오면은 재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나쁜 숫자라는 거예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아무튼 큰 기준은 그렇습니다. 한글 이름은 요 4에서 20가지 획수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한자는 이제 그 이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9, 10, 12, 14, 19, 20 이 숫자에 대해서 수리성명학은 나쁜 숫자로 봅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획수로 따져서 저 숫자가 나오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로 기lum이 결정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숫자로 보는 성명학 그거로 내 이름을 한번 뽑아 볼까요? 홍길동을 예로 한번 해봅시다. 우선 기본적인 공식은 홍길동 이름 석자를 놓고
길자와 동자 획수를 합해서 천연원을 봅니다. 그리고 홍자와 길자를 합해가지고 중년원을 봐요. 그리고 이름 석자 홍, 길, 동의 획수를 모두 합해서 인생 전체 말년운 총운을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직접? 자, 자모음의 획수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음, 그 다음에 모음, 획수예요. 기존의 수리 성명학은 이응을 1획으로 보든지 2획으로 보든지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둘 다 타당합니다. 따라서 어드카빙주 성명학에서는 획수로 따져서 볼 때 이응인 경우에 1획과 2획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응은 1획 또는 2획이 되고요. 히읗은 3획 또는 4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자음과 모음의 획수는 기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기역서부터 히읗, 아야어여 해서 이까지 이 획수가 각각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홍길동 이름을 예를 본 것 같이 초년은 길 더하기 동, 중년은 홍길동의 홍 더하기 길, 말년은 홍, 길, 동 모든 획수를 합하면 숫자로 보는 나의 이름에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뽑아본 숫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면은 안 좋은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안 나오면은 좋다. 그렇게 보는 게 기존 수리 성명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자, 그렇게 뽑아보니까 어떤 숫자가 나왔나요? 이 중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나요? 그러면 기존 수리 성명학 이론에 의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면은 그건 안 좋은 이름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거는 좋은 이름이라고 또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숫자로 보는 저 숫자의 그 타당성입니다. 저 숫자에 해당되는 이름이 나오면은 정말 나쁜 이름이라 인생이 험난할까요? 또 저 숫자에 해당되는 이름이 아니라서 인생이 형통하고 무난한가요? 아마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부터 어드카빙주 성명학이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 뉴스를 보도하는 성명학 이론 어드카빙주 성명학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수리 성명학 중에 숫자를 1부터 81로 보고 그 숫자에 대해서 기운이 있고 고유한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나오면 좋고 어떤 숫자가 나쁘다. 어떤 숫자가 나오면 좋고 어떤 숫자가 나오면 이름의 기운이 나쁘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 이론들을 보면서 실제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적용을 하면서 풀어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 예를 들면 여기서 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죠. 2, 9, 10, 12, 14, 19, 20 숫자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 숫자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드카빙주 성명학을 창안을 하면서 저 숫자 81개의 숫자에 대한 고유한 뜻을 모두 다 바꿨습니다. 기존 성명학에서 얘기하는 숫자의 뜻과 어드카빙주 성명학에서 얘기하는 저 숫자의 뜻이 틀립니다. 그것이 어드카빙주 성명학이 숫자를 가지고 몇 가지 공식을 뽑는 것은 같아 보여도 전혀 해석이 틀린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한글과 한자가 있죠. 그런데 수리 성명학이나 기존 성명학들이 한글 이름을
풀든지 숫자로 또는 뭐 파동이나 기타 것들로, 그리고 주역 이론을 적용해서 풀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또 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호적에 올라가는 이름을 보면은 한글과 한자 두 가지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왜 기존 성명학들은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이렇게 두 개만 이름 풀이를 할까?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합한 통합 이름이라는 거를 따져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드카빙류 성명학은 한글 이름을 겉기운을 숫자로 뽑고요. 속기운을 고유한 이론에 의해서 뽑습니다. 그렇게 한글 이름을 이응이 있는 경우에 일획과 이획으로 이렇게 각각 뽑고요. 그리고 한자 이름을 획수로 해서 뽑고 속기운을 뽑는 이론에 의해서 또 뽑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하면서 정확하고 매우 창안적인 이론인데요.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합한 통합 이름이라는 것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통합 이름으로 겉기운과 속기운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뽑아 보면은 매우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인생의 어떤 선택 결정 실행을 하는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라,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핵심을. 자, 그것이 어드카빙류 성명학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독특한 이론입니다. 매우 정확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에 어떠한 기운이 있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결정된다. 이것은 이미 앞에 말씀드렸죠. 숫자로도 그렇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좀 굵게 해볼까요? 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된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좋은 습관의 누적이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되고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좋은 습관의 누적이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그런 결과들이 있죠. 1년의 어떠한 습관이 평생 그 어떠한 습관으로 누적이 된다, 결정이 된다. 그러한 그 의학적인 통계치도 있습니다. 즉, 그 인생이라는 것은 매 순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 결정, 실행을 하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떠한 습관의 누적치의 결과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드카빙류 성명학은 이름풀이를 인생 매 순간 어떤 선택, 결정, 실행을 하는가, 그것을 보는 성명학이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 성명학과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름이 소통수단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신앙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즉, 기륭이 있고, 이름에 길흉, 재수가 있다 없다 그런 것. 이름은 소통수단인가요? 아니면은 신앙의 영역, 즉 기흉이 있어서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 이름에 길흉이 있기 때문에 이름에 있는 기운을 따라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신앙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따진다. 그렇게 보면은 이름은 신앙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그러면 어드카빙류 성명학에서는 이름을 뭐로 보는가? 이름은 소통수단입니다. 이름은 소통수단이에요. 어드카빙류 성명학, 이름 유수를 보다는 어드카빙류 성명학에서는 이름을 소통수단으로 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호칭으로서의 소통수단인데요. 김씨 또는 김씨, 김영, 이씨 또는 야,
무슨 씨, 누구야? 이렇게 부르죠. 그럴 때는 호칭 수단이 되는 거죠. 소통 수단 중에 호칭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 서류나 계약서나 합의문 등의 서명이나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름은 책임자 또는 결정권자라는 용도로 쓰여지는 소통 수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또는 이름값도 못해 이름값 좀 해라, 뭐 이런 말들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 또는 삶으로 인지되는 소통 수단인 것이죠. 이렇게 이름은 세 가지 소통 수단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성명학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어드카빙주 성명학은 소통 수단인 이름을 호칭 수단, 그 다음에 책임자 또는 결정권자라는 소통 수단 또는 행동, 삶이라는 소통 수단으로서 인생 매 순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택, 결정, 실행, 반응, 체크의 4단계 연속 과정을 했는지, 하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성명학하고 아주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 지수 나오는 그 내용들은 고유해요. 즉 단어로 하나씩 나옵니다. 숫자로 나옵니다. 뜻은 유동적이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뜻 안에. 그래서 동일한 숫자 또는 동일한 이름 지수를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요 표를 보고 한번 어드카빙주 성명학의 특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있죠? 그리고 속기우는 어떤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름 뉴스 카빙 cabing.co.kr 또는 검색어에 이름 뉴스를 치면 저희 사이트에 연결이 되는데요. 그 이름을 분석을 하는 그 이름 프리표에 나오는 그 지수의 뜻을 누구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요 8일 지수는 겉기운을 보는 지수고요. 요 육사 지수는 속기운을 초록색, 요거는 속기운을 봅니다. 8일 지수는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81개가 쭉 배열이 되어 있고요. 육사 지수, 즉 속기운을 보는 이름 지수는 가나다나 순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눌러보면 각각 뜻들이 나오는데요.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건이라는 이름의 기운이 이름 지수가 나왔을 때, 각건이라는 이름 지수가 나왔을 때 뜻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각건의 이름 뜻 중에 어떤 선택을 내가 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뜻도 있고 부정의 뜻도 있는데 이 각건이라는 이름의 뜻에 또는 숫자의 뜻에 나머지 이름 지수 모두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그 선택을 하는 것은 곧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기운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이름표에 나오는 이 숫자와 단어들이 똑같다. 그러면 같은 인생을 산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린 그 각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인생의 매 순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는 그 뜻을 참고로 해서 긍정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는 모르면 부정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드카빙주 성명학에 이 나와 있는 이 이름의 지수들, 이름 기운 동일한 말입니다. 숫자나 이 단어를 보고 참조를 하면은 나의 인생을 이름으로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의 지수의 뜻들을 바탕으로 보면은 인생을 경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것이죠. 구간별로 보면 4구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속마음 중요합니다. 이 4구간과 속마음의 이름의 기운은
인생을 80세를 기준으로 한 20살씩 나누는데, 그러면 4구간이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좀 경계에는 각 구간별로 모두 영향을 끼치는 총 기운이 4구간과 속마음이 됩니다. 이 속마음은 실제로 사람들 겪다 보면은 겉과 속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 속을 읽어낼 수 있는 어드카빙주 성명학의 독특한 이론이 이 속마음이고요. 그리고 각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뽑아서 봅니다. 1구간은 20살까지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이 되는 과정의 이름의 기운을 보고요. 2구간은 21에서 40세 전후 사회적인 기반이 닦이는 이름의 기운이죠. 3구간은 41에서 60 전후인데요. 인생의 절정기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중요도는 통합 이름이 이름의 기운 총 200% 중에 100%를 봐서 가장 중요하고요. 한글 이름은 사회적인 성과들을 보는데 이름 기운 총 200% 중에 65%를 봅니다. 한자 이름은 이름의 기운 총 200% 중에 35%를 봅니다. 각 이름별 중요도는 한글 이름은 이 속기운이 겉기운 이 숫자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한자 이름도 이 속기운이 숫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겉기운보다. 통합 이름은 겉기운이 속기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름 뉴스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어드카빙주 성명학으로 내 이름 풀이를 해보면 내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생은 매 순간 어떤 선택, 결정, 실행, 체크하는 연속 과정인데 그것을 어드카빙주 성명학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의 출발점, 나 알기, 어드카빙주 성명학을 활용한 이름 경영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뉴스는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이다.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도를 하는 신문사고요. 모든 분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명학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무엇으로 검증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탄생한 게 이름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뉴스는 그 뉴스의 주인공, 이름 가진 뉴스의 주인공이 긍정의 뉴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부정의 뉴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이 어드카빙주 성명학으로 분석해서 보면 왜 그 사람은 구설 또는 부정의 뉴스거리에 선택을 하는 것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런 나쁜 뉴스거리로 나왔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긍정의 뉴스, 희소식으로 좋은 뉴스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등장을 했는지를 어드카빙주 성명학으로 이름풀이를 해서 보면 이 사람은 이름의 기운에 현재 어떤 기운들이 있는데 그 이름의 기운 중에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구나. 그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누구나 보면 다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이름 뉴스 보도를 하는 그 성명학, 어드카빙주 성명학을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그래 그럴듯해 이렇게 동의할 수 있게 객관적인 접근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것이고요. 그럼 그래? 그런데 그거 내 이름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예, 어드카빙주 성명학 매우 배우기 쉽습니다.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만 하실 수 있으면 아까 그 홍길동 예같이 간단한 그런 거 같이 숫자로 4개의 숫자를 뽑고 그 다음에 속기운을 뽑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만 뽑을 줄 알면 나머지 뜻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 8일지수, 6사지수 이런 것들을 모두
찍어보면 뜻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쉽습니다. 그래서 이름뉴스에서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전국민 이름풀이를 네티즌들과 어드카빙 성명학을 배우신 네티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름뉴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왜? 누구나 이름처럼 살고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이다라는 이 두 가지 명제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름 경영을 하면 자신의 이름 그릇에 맞게 경영을 하면 형통한 삶을 늘 살 수 있기 때문에 굴곡 있지 않고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름뉴스가 탄생을 했고요. 그 이름뉴스를 보도하는 이론적인 성명학적인 근간은 기존 성명학과 전혀 다른 어드카빙주 성명학이고요. 어드카빙주 성명학은 인생 매 순간 어떤 선택 결정 실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체크 또는 반응을 하는가 그 연속 과정을 보는 성명학 이론입니다. 기존 성명학과 전혀 다르고요. 활용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름뉴스에서 이름 경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삶, 형통한 삶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름처럼 삽니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뉴스 검색어에 이름뉴스 치셔도 되고요. 주소 cabing.co.kr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이름뉴스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통한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